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완배 기자님 곧 책이 네. 나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예. 일단 이제 오늘 네. 저희 책이 인쇄소로 넘어갔고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예. 네, 그리고 네. 이 책을 이제 간이 부은 거죠. 이것들이 저기 예전에는 네. 2,000부, 3,000부 많이 찍어도 한 5,000부 정도 찍고 이게 다 팔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네. 간이 점점 커지면서 한꺼번에 많이 찍으면 비용이 많이 절감이 돼요. 그렇긴 그래서 하죠. 사실. 이 돈 없는 회사가 예. 모험을 걸고 이번에는 그 경제의 속살 3권과 4권을 썼는데 10,000부씩을 지금 인쇄를 맡겨놨습니다. 2만 부를 찍었군요. 네, 지금 회사가 덜덜 떨고 있어요. 저는 말렸습니다. 그렇게 안 나가니까 하지 말자고. 그런데 예, 죽어도 안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이러면서 예. 이정무 실장이 결심을 해서 오늘 인사가 넘어갔습니다. 양이 많아서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예. 일주일 뒤에 책이 나오면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죄송스러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아이고. 전적으로 저희 회사가 네. 아슬아슬하게 항상 매년에 적자와 흑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아이고 그래도 적자를 많이 안 보는 편이면 다행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적자를 안 볼 때는 뭐 대놓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한다거나 이런 노동 착취형으로 적자를 면했던 건데 지금 최근 몇 년간은 그런 적이 없었고요. 앞으로도 네. 그럴 일이 없을 걸 목표로 하면서 이 아슬아슬한 적자와 흑자 사이에서 다행히 작년에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경제의 속살 1, 2권으로 저희가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적자를 면했습니다. 아이고. 예, 그러면서 가을 무렵부터 내년에도 적자를 면해야 되지 않겠니?라는 압박을 저한테 가해서 예. 한 3개월 준비를 해서 지금 인쇄소에 넘겼습니다. 나오게 되면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많이 사주십사 하는 주제넘는 부탁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이완배 기자님의 새 책 또 관련해서 북콘서트도 전국 순회 일정으로 또 여러분들 일단 2월 15일 광주에서 먼저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는 전국을 돌 때 광주를 제일 먼저 가기로 아예 정해놓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는 올해가 광주 민주화 항쟁의 40주년이 되는 해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주 이외의 곳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광주를 첫 출발지로 잡았는데 다른 곳은 장소가 다 잡혔는데 지금 광주만 장소가 안 잡혔어요. 그래서 장소를 구하느라고 며칠 동안 백방 노력을 해보고요. 그래도 어찌됐건 어떤 방식으로건 광주에서 첫 발을 내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월 15일 일단 광주 여러분 오후 일정 비워두시고요.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이제 광주 민중항쟁이 있었던 광주광역시에서 2월 15일에 우선 북콘서트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저희가 장소 잡히는 대로 추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하게도 김용민 PD님도 와주시니까. 아유, 뭐 당연하죠. 김 PD님 보기 위해서라도 많이들 와주십시오. 예, 자 우리 이완배 기자님 가시는 곳에 또 김용민이가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월 15일 광주입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화요병제학 시간이죠. 오늘은 쿠키몬스터 실험이라는 유명한 심리학 실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명절도 지났으니까 간단한 명절 이야기도 곁들여 보고요. 또 권력이 인간을 얼마나 타락하게 만드나라는 주제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다른 이야기 하나 해보죠. 새해 들어서 금연 결심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이제 금연이 왜 힘드냐? 이건 뭐 다들 알고 계시듯이 니코틴이 유발하는 중독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몸이 니코틴을 흡입하면 도파민이라고 불리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많이 분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가 뭔가 몸이 즐거운 자극을 받으면 보상을 해주려고 해요. 이때 분비하는 물질이 도파민입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은 뇌가 우리 몸에 주는 선물, 상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분비가 되면 기분이 매우 좋아지고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도파민이 평소보다 1.5배 정도 많이 분비가 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었으니까 기분 좋은 보상을 뇌가 내려주는 거죠. 이러면 사람이 행복해져요. 화가 났을 때 폭식을 하는 이유도 비슷해요. 먹으면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에는 기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기분이 꿀꿀하면
계속 폭식을 해서 도파민 분비가 되고 싶어지거든요. 성관계도 도파민을 상당히 많이 분비시킨다고 해요. 이게 먹는 것보다 더 세다는 겁니다. 사람이 성관계를 하면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이 평소의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니코틴이 이 도파민 분비를 매우 많이 자극을 합니다. 네. 담배를 피우면 기분이 좋아지고 뇌가 잘 돌아가는 이유도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흡연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도파민을 분비시키면 중독이 돼버립니다. 담배를 안 피우면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담배를 더 열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문과 출신인 제가 뭘 안다고 떠드냐면은 이게 사람의 선택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경제학은 호모 에코노미쿠스, 즉 인간이 매우 이기적이고 과학적인 존재여서 모든 선택이 오로지 돈, 이익을 다 계산해서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따위의 의견은 요즘 여러 분야의 학문에 의해서 다 깨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식으로 이기적이고 정교한 존재가 절대 아니거든요. 때로는 인간은 손해가 예상되더라도 기꺼이 그 고통스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감, 감정, 행복, 의리 뭐 이런 주관적인 요소들이 사람의 선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발전한 분야가 신경경제학이라는 분야입니다. 과연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몸의 어떤 변화 때문에 저런 선택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호르몬 분비 같은 걸 잘 살펴보면 인간이 오로지 돈에만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대번에 밝혀집니다. 경제학이 도파민의 존재를 주목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인간이 선택을 할 때 나를 기분 좋게 만들게 해주는 이 물질, 이 도파민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나쁜 사람들을 응징할 때 이때도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행동경제학에서 여러 실험을 해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손해가 명백한데도 굳이 내 손해를 감수하고 나쁜 놈들에게 징벌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몸에 굉장히 칭찬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실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정의롭게 사시는 게 다이어트에 매우 유리해요. 예, 그러니까 폭식을 하는 이유가 도파민 때문인데 네. 이 정의롭게 살면서 나쁜 놈들을 응징하면 그때도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폭식을 대체할 수 있죠. 다이어트 하다가 뭐가 먹고 싶으시면 데모하러 나가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거리예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도파민에 대한 좋은 이야기고요. 예. 지금부터는 도파민에 관한 좀 슬픈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도파민이 또 언제 몸에 많이 분비가 되냐면 이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요. 갑질을 할 때 많이 분비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조연아, 조원태, 조현민 이런 삼남매들, 예. 이명희, 양진호 이런 자들이 왜 갑질을 못 끊냐면 이게 니코틴 중독하고 비슷한 겁니다. 갑질을 하면 뇌에서 도파민 분비가 확 늘어나서 엄청난 쾌감을 선사하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이 정말로 양날의 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의로운 시위를 나가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데 슬픈 이야기인데 갑질을 해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뇌가 몸에 주는 보상인데 정의로운 일, 착한 일을 해도 분비가 돼서 행복한 요 도파민 분비를 편의상 그냥 제멋대로 선한 도파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갑질을 할 때도 뇌가 몸에게 너 참 잘했다 이러면서 보상을 해주거든요. 네. 묘한 쾌감이 있어요. 이걸 편의상 권력형 도파민이라고 제멋대로 부르겠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선한 도파민에 중독되느냐 권력형 도파민에 중독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조연아, 조원태, 조현민 같은 괴물이 될 수도 있고요. 예. 테레사 수녀님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희한하죠. 네. 이제 오늘의 주제인 쿠키몬스터 실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커 켈트너라는 버클리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의 유명한 실험입니다. 네. 켈트너 교수는 평생 권력이라는 것을 연구를 한 심리학자고 매우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권력이 사람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한 연구 중에 이 연구도 당연히 도파민 분비를 전제로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켈트너 교수에 따르면 권력을 휘두르는 것에도 중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읽어보면
도파민 분비 상태와 권력을 가졌다는 느낌은 코카인 같은 약물에 중독되어 한바탕 광기가 휘몰아치는 상태와 아주 비슷하다. 두 상태는 충동적이며 비도덕적인 행위를 유발하고 자기망상적인 사고에 빠진다. 더할 나위 없다는 기분,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데서 비롯하는 그 기분은 순간 과도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처럼 권력의 역설은 늘 가까이 도사린다. 이렇게 적습니다. 이제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쿠키몬스터 실험입니다. 4명의 대학생으로 한 팀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로, 이게 중요합니다. 완전히 운빨을 통해서 제비뽑기로 조장을 정합니다. 조장에게는 권력이 있어요. 어떤 권력이냐면 이 4명이 한 팀이 돼서 사회 문제와 관련된 공공정책을 짜는 일을 공동작업을 하는데, 팀원 중에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장이 상으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일정 정도가 되면 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즉 조장에게는 다른 조원들이 얼마의 현금을 받게 하느냐를 결정할 상당한 권력이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공동작업을 시작한 지 30분 정도 됐을 때 켈트너 교수가 방에 초콜릿 칩 쿠키가 담긴 접시를 놓고 갑니다. 근데 이 접시에는 쿠키가 5개가 놓여 있습니다. 일하는 조원은 4명인데요. 네. 이제 당연히 하나씩 집어먹겠죠. 그러면 하나가 남습니다. 이 하나를 누가 집어먹느냐? 이게 이 실험의 목적입니다. 네. 그런데 관찰을 해보면 백발백중 조장이 집어먹더라는 겁니다. 조장이 나머지 하나 냉큼 집어먹을 확률이 다른 조원들이 집어먹을 확률보다 2배 이상 높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조장을 뽑을 때 제비뽑기로 뽑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즉 조장은 전혀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운이 좋았던 거라고요. 그리고 아주 한시적인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 한시적인 권력을 가져도 사람이 오만해집니다. 내가 더 큰 혜택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걸 조금 더 섬세하게 관찰을 해보니까 조장들이 쿠키를 더 집어먹는 걸 넘어서서 입을 엄청 크게 벌리고 과시적으로 엄청 쩝쩝거리면서 먹습니다. 흘리기도 훨씬 많이 흘려요. 네. 이 말은 권력자의 위치에 서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켈트너는 말합니다. 심지어 운이 좋아서 권력자가 됐더라도 단지 자기가 권력자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오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만이 묘한 쾌감을 안겨주고 심지어 이 쾌감에 중독되기까지 하죠. 켈트너 이야기를 잠깐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잠시나마 권력을 체감하게 했을 뿐인데도 참가자들이 비도덕적 행위를 지지하는 경우가 증대했다. 자신에게 권력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탈세를 하고 출장 경비를 부풀리고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는 것에 대해 무슨 문제냐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권력을 갖게 되면 우리의 도덕관념은 옅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적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을 더 확대를 해봅니다. 네. 캘리포니아의 한적한 도로예요.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누가 양보를 더 많이 하는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차를 5분류 정도로 구분을 해요. 차 한 대 값이 1억 5천만 원쯤 하는 메르세데스급의 고급차를 1등급 최상류층으로 보고, 뭐 혼다 어코드는 2등급, 혼다 시빅은 중간층, 이렇게 해서 차를 5계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급의 차가 더 양보를 많이 하느냐 살펴봤더니 1등급 고가의 차를 보유한 운전자가 4, 5등급 작은 차를 탄 사람에 비해서 절대 양보 따위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도착했는데도 먼저 슈잉하고 달리는 경우가 무려 4배나 많았다는 겁니다. 횡단보도에서도 사람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질주하는 차를 조사했는데 미국에선 이러면 불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역시 최고급 차량에서 무려 46.2%, 절반가량이나 보행자를 무시하고 질주를 합니다. 근데 가장 낮은 등급의 차에서는 한 대도 보행자를 무시하지 않았다고요. 이게 가진 자들, 권력자들이 다른 사람들이나 법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죠. 세 번째 실험으로 돌입합니다. 부자, 중산층, 가난한 사람들을 다 골고루 모은 다음에 컴퓨터로 주사위 굴리는 게임을 해요. 네. 엔터를 딱 치면 주사위 한 개가 모니터에서 떼구르르 굴러가도록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네. 참가자들은 전부 5번을 주사위를 굴리는데
5번 굴린 숫자의 합이 제일 많은 사람에게 $50의 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프로그램은 조작이 돼 있었습니다. 누가 굴려도 5번을 굴리면 무조건 숫자의 합이 12가 나오도록 설계가 돼 있었던 겁니다. 물론 참가자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5번을 굴린 다음에 자기 숫자를 진행자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어라? 이러면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숫자를 보고하는 거니까요. 물론 보고하는 숫자는 무조건 12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자기 숫자를 뭐 15, 18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은 무조건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자, 누가 거짓말을 많이 할까요? 이 주류 경제학에 따르면 부자들은 거짓말을 할 동기가 별로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50 상금이 주는 효용이 부자들에게 크지 않거든요. 뭐 수천억 갖고 있는 사람한테 $50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재용한테 5만 원 주는 게 무슨 만족을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반면에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5만 원은 꽤 크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더 거짓말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이 훨씬 더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단지 운이 좋아서 제비 뽑기로 고작 1시간 정도만 권력자의 위치에 올랐을 뿐인데도 사람들은 거만해집니다. 약자를 무시하죠. 그리고 부자일수록 법을 더 많이 어깁니다.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거짓말도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짓들이 그들에게 묘한 쾌감을 줍니다. 제가 이제 이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모든 시부모들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요. 가끔 보면 시부모의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좀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 며느리로 살 때 똑같은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나는 시부모가 되면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다짐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시부모라는 독특한 권력자의 위치에 오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낳은 새끼가 커서 결혼한 게 나한테 무슨 갑질을 할 권리가 생긴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뭐 제비뽑기로 리더된 것보다 더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권력자의 위치라는 게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바꾼다. 권력형 도파민이 사람을 매우 비도덕적이고 강압적인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켈트너는 이런 권력형 갑질을 막기 위해서 끝없이 성찰하라, 뭐 남의 입장에 서도록 노력하라 이런 대안을 내세우는데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인간의 아주 슬픈 단면 같은 건데 영향력이 커질수록 권력을 가질수록 사람이 개떡 같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권력형 도파민에 중독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담배를 못 끊는 것보다 10만 배 이상 불행해집니다. 이 진짜 불행한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갑질을 해야 기분이 좋아지는 인간의 삶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뭘 휘두를 때 남이 나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쾌감이 느껴지면 그때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총선도 다가오고 우리 사회의 권력자들을 뽑는 시기가 다가오죠. 그런데 혹시 이 방송에서 총선에 출마하시는 분들께도 꼭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안 그럴 것 같아도 권력자의 위치에 서면 이게 중독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거에서도 당선이 되더라도 이 권력은 민중들이 나에게 부여한 소중한 권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민중들 옆에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권력형 도파민으로부터 멀어지고 항상 자신과 남을 함께 성찰하는 그러니까 좋은 도파민에 중독된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화요경제학 시간으로 쿠키몬스터 실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너무 흥미로웠고 이런 게 다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뭐 비단 뭐 총선에 당선된 사람뿐 아니라 뭐 정말 뭐 허접하긴 하지만 또 유튜브에서 조회수, 구독자 수 많다고 그 정말 쓸데없는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는 이런 권력 아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정말 묘해지죠, 사람이. 맹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구독자 수 낮은 사람들 갖고 멸시하기도 하고 말이죠.
뭐 저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아니 제가 그래서 사실 김 PD님을 좋아합니다. 김 PD님은 굉장히 많은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위치에서도 제가 방송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분이 진짜 평소에 겸손하시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지 좋아하죠. 않습니다. 예. 좋은 도파민에 중독되신 분입니다. 이렇게 예. 있거든요. 하여튼 저도 이제 타락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고요. 혹여나 타락한 부분이 있으면은 뭐 여지없이 또 말씀해 주시면 이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책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2월 15일 광주 북콘서트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